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중국 드라마에 또 김치 담그는 장면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김장하는 모습이 너무 어설퍼서 한국인들은 어디서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르겠다며 코웃음 치고 있는데요. 중국 외 해외 네티즌들 또한 같이 비웃으며 김치는 한국 것이라고 인증해주고 있는 상황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량언사이라는 제목의 해당 드라마. 문제가 된 장면은 11월 방영된 17화입니다. 한 여성이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인 배추도 아니고 숨도 죽지 않아 싱싱한 알배추에다가 쪽파, 마늘, 젓갈, 무 등의 속재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양념을 바르고 있습니다. 이를 본 한국 네티즌들은 칠리 소스를 바르고 있는 것 아니냐며 실소를 터뜨렸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투명한 플라스틱함에 넣은 상태로 배추에 양념을 바르질 않나, 손목까지도 오지 않는 투명한 일회용 장갑을 끼고 있질 않나,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장할 때는 빨간 대야에 고무장갑이 국룰인데 말이죠. 자기들 딴에는 나름 잘 베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김장을 한 번도 안 해본 티가 납니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실제로 김치를 담가 먹지도 않으면서 왜 저러냐, 중국인들은 한국 홍보대사인가 봄, 한국의 속국이 되고 싶은 게 맞는 듯 중국 광역시라고 불러줘야 하나 등등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앞뒤 맥락상 김장하는 장면은 불필요한 연출임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넣은 의도가 너무 뻔해서 더욱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중국 드라마에서 김치를 가지고 문화공정을 시도하는 행태들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변성리적 나일천이라는 드라마에서도 황당한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극중 주인공의 친구가 직접 만든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겠다면서 가져온 음식이 김치였는데요. 배추김치, 깻잎김치, 깍두기 등 3종 김치가 골고루 등장했죠. 문제는 이 다음에 발생합니다. 자막으로는 김치라고 하지만 출연 배우들이 파오차이라고 발음한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배워 만들었다는 김치는 과일과 함께 세팅됐고 주인공은 밥도 없이 김치를 샐러드처럼 먹은 후 파오차이가 너무 맛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김치의 원조가 중국의 파오차이라는 중국 당국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김치에 진심인지 알면 이럴 수가 없는 일이죠. 심지어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욕하려는 의도로 너네 집엔 김치만 한가득이지 라고 놀려도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한국에서 직접 생활해본 어느 일본인이 꼽은 한국의 특이한 문화 중 하나가 정말로 김치를 매일 먹는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김장도 드라마에서나 보던 문화가 아니라 진짜로 하는구나 놀랐다면서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문화라고 인정했는데요. 사실 한국인들은 김치를 매일 먹을 뿐만 아니라 식사 매 끼니마다 먹는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밥상에 여러 종류의 김치가 올라오기도 하고 말이죠. 한국인들의 김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국에 세계 최초로 들여왔던 러시아 최고 탱크를 김치 냉장고로 만들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때는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시기 한국에 진 빚을 약속한 기간 내에 전부 갚을 길이 없던 러시아는 일부 상환금을 T-80 전차로 대체했습니다. 당시 엄청난 최신 기술로 만들어진 전투병기였기에 한국 측에서는 기술 분석을 위해 탱크를 뜯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되던 냉각 장치가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기존 냉매 방식이 아닌 펠티어 소자를 사용하여 에어컨 바람으로서는 그닥이었지만 나오는 바람 온도가 일정했던 것이죠. 이것의 아이디어를 얻은 한국의 기술자들이 결국 착안해낸 것은 김치냉장고였습니다. 이 미세한 온도 조정 기술을 김치냉장고의 핵심 비결인 일정한 온도 유지에 써먹은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었던 러시아 탱크를 뜯어서 나온 산물이 김치냉장고라니. 하지만 한국은 김치 맛을 위해 핵융합 기술까지 동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인공태양이라고 불리는 미래의 발전기술 핵융합을 연구하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세계김치연구소는 김치의 신선함을 유지하고자 반도체 산업에 쓰이는 플라즈마의 항균 작용을 유산균 제어에 활용하기도 했었죠. 오늘날 김치가 세계적인 위상을 얻게 된 데에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김치의 인지도와 인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인도 모르는 새 외국인들만의 김치 먹는 방법이
생겨났을 지경인데요. 바로 김치 땅콩 버터 샌드위치입니다. 외국인들이 빵 위에 피클을 얹어 먹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만들어 먹나 봅니다. 심지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는 김치 열풍이 불어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하기까지 했다는 소식 알고 계시나요? 김치 유명세에 대한 부작용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한 특정인에 의해 김치가 상표로 등록될 뻔했다가 김치 레이더 발동한 한국 외교부에서 알아채고 무효화시켜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아르헨티나에까지 김치를 노리는 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이처럼 김치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 자꾸 이 나라 저 나라 뺏으려고 하지만 또 그 유명세 때문에 김치의 기원에 대한 공론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CNN 트래블에서는 김치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하여 기사를 실었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을 향해 김치를 지칭하는 새로운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규명한 부분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중국인들이 김치를 부를 때 쓰는 단어 파오차이는 엄밀히 말하면 소금에 절인 발효 야채를 통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하고 김치의 발음을 나타내는 한자 이름으로서 신치를 권고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한국과 중국이 김치를 놓고 싸우는 이유를 번역의 문제로 본 의견이 있습니다. 음식 코스를 구체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사실 이 논쟁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김치와 중국 파오차이는 완전히 별개의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김치와 파오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단어를 바꿔서 씁니다. 한국의 김치는 음식계에서 건조 장아찌로 알려져 있고 중국식 파오차이는 습식 피클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과정은 완전히 다른데 논란의 핵심은 사실 영단어입니다. 중국어 파오차이는 영어로 했을 때 김치로 번역됩니다. 그런 다음 중국어로 한국 김치를 검색하면 파오차이로 번역됩니다. 이것은 김치와 파오차이가 같은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라면서 한국 김치와 중국산 절임 사이에는 당연히 명확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여기에 보태어 김치가 한국 고유의 전통 음식이며 파오차이와는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사실을 이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해외 네티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산 발효 야채가 김치보다 더 널리 알려졌더라면 중국인들은 김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겁니다. 즉 중국인들이 김치를 주장하는 이유는 중국에는 현재 유행하거나 주목받고 있는 문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문화는 수백 년 전에는 분명 훌륭했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보다 더 널리 알려진 주변 문화권에서 그 기원을 위조하거나 고대 중국 문화와 조금이라도 유사한 게 있으면 수집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한국에 한 번이라도 가봤다면 이런 토론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의 김치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밥만큼 중요합니다. 밥그릇이 탁자 위에 있으면 바로 옆에 김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식, 중식, 베트남 음식점을 가도 김치가 있고 이탈리아 파스타 옆에도 김치가 같이 나옵니다. 김치는 30가지 이상의 다양한 채소로 만들어지며 집집마다 각기 다른 조리법이 있습니다. 어떤 김치도 파오차이처럼 절이지 않습니다. 김치는 다양한 발효 기술을 사용하여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김치 냉장고를 발명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김치의 맛은 온도와 습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김치가 발효되는 내내 최고의 맛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김치가 어디에서 왔는지 아직도 논쟁하고 싶습니까? 중국이 절인 야채의 원산지를 주장하고 싶다면 소금에 절인 양배추도 중국산이라고 우길 수 있습니다. 등등 눈 닫고 귀 막는 중국인들을 아주 시원하게 참교육시켜주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부 중국인들은 여전히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김치가 중국 파오차이의 변종일 뿐이라고 억지 부리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꾸준히 드라마에 동북 공정 요소를 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외적인 선전보다는 자국민 세뇌를 위한 작업인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미디어에서 보이는 김장 과정이 아무리 개판이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중국 대중들 머리에 이건 중국의 문화라고 자연스럽게 각인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도넘은 동북 공정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역사 문화 왜곡에 대해 그저 비웃고만 끝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강력한 정부의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